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비의 TV입니다.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익명의 제보 사연인데요.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. 저한테 얘기해준 지인의 시점에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친구 중에는 후각, 그러니까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실명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가명으로 수지라고 하겠습니다. 수지는 저희 단짝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개코 아니면 탐지견 이렇게 불렸습니다. 친구들과 다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분명히 거기엔 아무도 없고 딱히 무슨 냄새를 못 느끼는데 이 수지는 오늘 여기 버버리 위켄드 뿌린 남자 탔었네 뭐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탐지를 한다든지,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 지나다니다가 수지가 누가 치킨 시켰나?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가다 보면은 막 배달 오토바이 서 있고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냄새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학창시절 때도 자기가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막 화장실이 붐비거나 아니면 곧장 누군가가 나온 칸에는 절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냄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수지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뭐야? 하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아로마 향이 좋아, 뭐 나는 비누 향이 좋아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데 수지는 나는 그냥 무향이 제일 좋아, 아무 냄새 안 나는 거, 뭐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요. 뭐 그렇다고 냄새에 예민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병적인 상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. 아무튼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. 수지의 직장 동료 중 하나가 매일같이 왕복 2시간을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근처로 한 반지하방을 얻었다고 했대요. 반지하방이었지만 투룸인데다가 창도 크게 나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고 잘 구했다고 만족해 했대요. 그래서 한 번은 회사에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뭐 휴지랑 과일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집들이차 퇴근하고 나서 그 집에 한번 방문을 했대요. 물론 그 자리엔 수지도 있었습니다. 그렇게 4-5명의 직원들이 다 같이 그 동료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제 막 퇴근하고 온 직후라서 그 집주인 동료분께서는 막 급하게 과일도 깎고 주스도 내다주고 그랬답니다. 그리고 그 집에 방문한 다른 직원분들은 야, 뭐 반지하답지 않게 괜찮게 잘 구했다, 뭐 이 집 얼마야?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뭐 방 잘 구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었대요. 하지만 수지는 영 불편했답니다. 수지가 불편했던 이유는 냄새 때문이었는데 수지 말론 그 반지하 특유의 냄새가 아니라 뭔가 자기 코에 냄새가 날 듯 말 듯하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도 못할 그런 정도로 뭔가 콤콤한 냄새가 느껴졌대요. 그런데 당시 수지가 느끼고 있던 그 냄새는 수지가 말하건대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대요. 하지만 본인이 냄새에 극도로 예민한 걸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이사온 그 동료 기분 초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며칠 뒤 동료한테 방향제를 선물로 주면서 슬쩍 물었대요. 혹시 집에서 이상한 냄새 못 느끼겠냐고요. 하지만 그 동료분은 자기가 이제 막 입주를 했고 여기 도배장판도 다 새 거라서 자기는 아무것도 잘 못 느낀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대요. 그리고 시간이 약간 흘러서 그 동료분이 이사를 하고 첫 여름이 찾아왔습니다. 근데 그해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. 하지만 이 동료분께서 방심을 했나 봅니다. 설마 우리 집 창문이 했는데 부모님 댁에 다녀온 사이에 침수 피해를 좀 크게 당한 거예요. 그래서 장판이며 벽지며 아주 물이 스며들고 난리가 났었대요. 그래서 도배장판을 아예
새로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집주인 할머니께서 이거 입주하기 전에 다 새로 해놓은 건데 본인 부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뭐 본인 돈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부주의했어도 이 정도로 침수가 됐는데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있었대요. 그러던 중에 다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 할머니의 남편분이셨대요.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자기들이 도배장판 알아서 할 테니까 비용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는 업체에서 다 할 거니까 이거 다 되면 연락을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.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그런 과정에서 다른 걸로 딴지 걸고 막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지의 동료분이 그 집을 미리 체크하고 사진 같은 거 좀 찍어 놓으려고 그 도배장판 시공하는 날 아침에 그 집에 잠깐 방문을 했대요. 그리고 그때 생전 태어나서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진짜 극도의 소름을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. 장판이랑 벽지를 다 걷어놓은 그 집 한편으로 콘크리트 벽면 모서리 쪽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일 듯 말 듯 자국이 남아있더래요. 그리고 동시에 수지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콤콤한 냄새가 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쐐기를 박는 게 잠깐 있다가 어디 갔다 온 그 도배업자들이랑 그 동료분이랑 마주쳤는데 이 도배업자분이 갑자기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돌리더니 바로 잠깐 있다가 집주인 부부가 찾아왔대요. 그리고 투닥투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핵심만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거기에 한 중년 남성이 살았는데 지병으로 그 벽에 기대어 자다가 사망을 했대요. 요즘이야 그런 사망 현장 전문으로 청소하는 특수 청소업체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게다가 그 노부부들은 그런 거 알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일반 청소업체 부르고 냄새가 안 빠지니까 장의사한테도 맡기고 그렇게 여러 차례 청소를 시도를 했나 봅니다. 그러다가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싶어서 한동안 그 집을 비워두다가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나서 새를 놓은 거래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막 건너 누군가한테 이야기 듣기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대단히 고약하대요. 그래서 이거 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정도 뺀 것도 진짜 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. 하여간 그 수지의 동료분께서 거기에 사시는 동안 뭐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건 전혀 없었지만 그 집에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집주인이랑 막 한참 싸우다가 결국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.